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관심은 해외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 FOMC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지난주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국내 수출 호조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유튜브로도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자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자,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주죠. 지난주에서 좀 흔들릴 때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산 우려감으로 떨어졌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 그냥 핑계라 그랬죠. 시장을 잠깐 눌려주려고 일부러 좀 그러는 거고 시장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경기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결국은 코로나 백신의 그 효과에 다시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 흔들릴 때에서 겁먹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노란 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한번 봐보세요.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결코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강 섹터, 건설, 그다음에 증권, 은행, 화학 뭐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건 화학 섹터랑 철강주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철강과 건설, 그다음에 화학, 뭐 정유 뭐 등등 해가지고 기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이거는 보통 시장이 이거는 이렇게 시장이 강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떨어진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보면은 코스피. 자, 우리가 이제 코스피 조정이다. 아, 이제 시장이 좀 빠지는구나. 아, 이제 급락이구나. 조정이구나. 아, 이제 큰일 났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 올라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하루, 이틀, 뭐 3일 버티다가 4일째 빠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렸을 때 한 2,600, 2,500 요 정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 난 거 맞죠? 왜냐면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 한 40%는 떨어져 있을 거니까. 종목별로는 60%씩 깨지는 애들도 간혹가다 나올 거고 2,500으로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져야 아 이게 시장이 박살났구나 이러는 거죠. 여기도 아니고 저는 이제 떨어져봤자 많이 빠져봤자 정말 조정이 세봤자 3,000 정도로 봤던 건데 그것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환매가 끊겨야 떨어지는 거예요. 철강주가 무너지고 화학주 무너지고 증권주 무너지고 건설주 무너져야 그리고 IT 무너지고 제약주 무너지고 전업종들이 다 순환매가 끊어져야지만 지수가 3,000이 깨지는 건데 거꾸로 지난주에서 계속 잠깐 흔들릴 때에서도 시장 굉장히 강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강해서 계속 철강주가 강했죠. 도대체 철강주가 어떻게 강했길래 여러분들 추천했었던 세아베스틸 기억나죠? 세아베스틸 이거 완전 작전주가 돼버렸어요. 바닥에서 몇 프로 가고 있냐면 지금 뭐 거의 이제 200%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100%는 충분히 지금은 간 것 같고 아직 200%는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한 이쯤 11,500원 뭐 이쯤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간 게 136%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현대제철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작년에서 저 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얘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작년 4월 달인가에서 추천했었으니까 이쯤에 추천했었던 거니까 얘도 한 140% 올라갔는데 여전히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강하고 풍산도 강하고 동국제강도 강하고 지금 철강주들이 다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풍산도 미쳤어요 지금. 풍산, 동국제강 그리고 이제 저가 철강주들 뭐 NI스틸부터 해갖고 무슨 뭐 철강 무슨 철강
이런 등등 이제 저가 철강주들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화학주들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이 아니네요. 롯데정밀화학부터 해가지고 지금 화학주들도 최근에 잘 이렇게 세게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도 강합니다. 조선주도 그 경기 민감주 수혜주 그 순환매로 이쪽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던 종목인데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차트 봐봐요 한번. 이거는 이런 차트들은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이거 시가총액 9조 9천억짜리 거의 10조짜리 종목입니다. 10조짜리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시장 절대 죽지 않아요. 이렇게 순환매가 살아있으면. 자, 대우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강한데 이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 그러니까 조다리가 넘어가는 업종에 기계주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화학주가 됐든 철강주가 됐든 건설주가 됐든 증권주가 됐든 이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버리면 시장은 급락은 없는데 다만 저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폭등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폭등세는 없고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러면 뭔가는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잘못 재미없는 걸 잡으면 그냥 재미가 없어요. 뭔가는 지금 잘 움직이는데 조선주, 철강주 이쪽은 대형주들도 3에서 8%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안 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올라갔던 애들이네. 뭐 만도, 뭐 동국제강은 많이 올라가서 세종공업 좀 빠지고 있고 오늘은 현대건설도 조금 떨어지는 게 그동안 좀 올라가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에서는 종목을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갔던 이제 순환매를 잘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그냥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센 종목을 매매로 들어가거나 차라리 철강주를 매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뭐 조선주를 들어가거나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철강주처럼 계속 가주면은 좋은데 올라가다 좀 떨어질까 봐 그런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순환매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망은 좋게 봅니다. 어떻게 좋게 보냐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도 상관이 없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안 하는 것뿐이고 그렇죠? 얘가 돌파를 해줘야 나스닥이 돌파를 해줘야 우리나라 시장도 시원스럽게 돌파를 할 텐데 아직 나스닥이 돌파를 못했으니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약간 묶어두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폭락세는 없습니다. 종목들이 되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섹터들은 IT서부터 해서 살 종목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변동성이 심하고 좀 위험한 쪽은 저는 여전히 제약주로 보고 있는 거고 만만한 쪽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전까지 전 국민 집단 면역을 하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 사태를 선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도 움직여주지만 경기 소비주 같은 경우들도 미국이 7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면 우리나라도 6월 달이나 5월 달 빠르면 5월에서 늦어도 6월 달 정도에서는 소비주들도 덩달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간 업종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 못 간 업종들이에요. 최근에 삼성물산도 못 갔기 때문에 건설주에서 삼성물산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뭐 넷마블도 그다음 못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못 간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장 일단 이번 주도 그렇게 크게 뭐 밀리거나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더 좋은 기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이번 주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좋은 흐름 기대된다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 두산은 1.5%, 원익홀딩스는 3.8%의 수익을 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86.8%까지 올라왔네요.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올라왔네요. 전고점 돌파 패턴을 보인다고 힌트를 주셨는데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제가 원익홀딩스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익큐브도 잘 가고 원익QNC도 잘 가고 원익IPS도 이미 잘 갔고
원익 시리즈들이 다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원익 홀딩스 하나만 움직이질 않았는데 전일 기관인가요? 외국인인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예상을 하고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고점 패턴은 시장이 약한 장에서는 최고점 매수가 될 수가 있지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이게 최고점 매수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미 IT 부품주 쪽에서 뭐 실리콘웍스, 에로티베콤은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뭐 주성엔지니어라든지 하나마이크로 이미 종목들이 강하게 어떤 거는 신고가 패턴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바닥에서 아니면 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이 강세장의 흐름 속에서는 순환매라는 게 나오는데 정고점 돌파 패턴들은 먹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제 오늘의 정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선수들은 강세장에서 오히려 돌파 패턴만 공략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 전에 타 방송에 있을 때에서 어떤 한 전문가는 돌파 패턴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전문가는 돌파 패턴만 하니까 수익이 참 많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시장이 박스권장이었고 약세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팔 패턴에서 맨날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세장에서는 또 그 전문가는 날아다닙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시장마다 패턴이 틀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을 목표치가 큰 종목을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 쫓아 들어가면 오히려 먹을 것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철강주가 그러한 거고 저가 철강주도 그랬고 화학주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하면 먹기가 좀 쉬운데 다른 아티는 다 움직였는데 얘 혼자만 안 갔길래 그래서 계속 몇 번씩 계속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강조를 해드렸고 여러 방송에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정고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에서 3% 달성이 됐지만 AS 겸 좋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이제 폐역 종목이 이제 고려아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려아연. 자, 고려아연도 약하지 않아요. 매수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얘 단점과 장점. 장점은 철강 섹터에서 최근에서 좀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얘도 한 50만 원에서 많이 가면 55만 원. 근데 단점은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얘는 바닥주가 아니고요. 다른 이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세아베스틸 이런 애들은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여기 이제 완전 날바닥에 있는 주식이라서 그래서 걔네들은 올라가기가 쉬운 종목이지만 최근에 뭐 KG 동부제철도 제가 상담해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봐보세요. KG 동부제철 이게 뭐 완전 뭐 올라간 거 하나도 없죠. 이건 지금 월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죠. 뭐 얘도 일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격이 벌었다 그러죠. 바닥에서 한 달 동안에 60%가 올라갔지만 월봉상으로 보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는 많이 갈 수 있는 목표치를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G 동부제철부터 해서 저가 철강주들이 강한 이유가 그런데 고려아연은 뭐 그렇다고 약하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현대제철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동국제강처럼 갈 수가 없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키는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이 월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죠. 왜 많이 올라갔다? 월봉상에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동국제강이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서는 조정을 한번 받아주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당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1년, 2년을 두고 긴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요. 동국제강은 5년을 걸쳐서 5천 원대에서 6만 원 가는데 5년이 걸렸어요. 떨어질 때도 6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떨어지는데 거의 한 9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이만큼 걸리고 9년 걸리고 올라갈 때도 한 5년 걸리면 지금 여기에서 4만 원 가려면 그래도 2, 3년은 걸리겠죠. 그렇죠? 5년까지 걸리면 얘가 다시 6만 원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당장은 뭐 그렇게 빨리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모르겠고 갈 수는 있다. 갈 수는 있는데 많이 떠 있으니까 이거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얘가 올라가면 이제 고려아연이 쫓아갈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43만 원 정도 공략을 해서 좀 올라가면 뭐 단기적으로 뭐 매매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날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뭐 철강 섹터들은 조정받으면은 살 타이밍과 종목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강주들이 지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차라리 증권주라든지 건설주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날에서는 워낙 철강주가 강했기 때문에 고려아연을 추천했지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차후에 다시 가격이 들어오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고려아연도 나쁘지는 않아요. 만약에 43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사겠다는 분들은 얼마든지 좀 싸게 사면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고려아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표 종목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APS 홀딩스 말씀 좀 먼저 드려볼게요. 자, AP 시스템, APS 홀딩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작년 12월 달서부터 1월 달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게 못 간 종목으로 바닥에서 참 많이 얘기했던 소개시켰던 여기서 많이 올라갔죠. 30~40% 올라가고 수익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와 더불어서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 근데 APS 홀딩스를 앞전에서 먼저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올라갔고 수익이 나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또 다시 매수 접근을 한번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어떡하냐 그럴 때에서 갖고 있으면 올라올 거다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마 지금 안 팔고 지금도 갖고 있거나 수익 났을 때 팔았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더욱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때에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지금 거기서부터 올라갈 때가 되니까 자 차트를 봅니다. 이제 그전에서는 여기서 추천했던 거고요. 이쯤에서 여기 한 이쯤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비쌀 때에서는 이제 9,000원대에서 추천했을 거예요. 비쌀 때에서는. 쌀 때에서는 8,000원대랑 7,000원 사이에서 추천했을 텐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지나가서 모양을 보니까 진짜 여기가 수렴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언젠가는 얘가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서 이거를 추천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말대로 예상했던 모양이 된 거고 다만 이게 모양이 12월 달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한 3~4개월이 늦춰져 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서 움직인 건데 결국은 가죠. 그래서 차트 모양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갈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 7,500원대에서부터 지금 올라간 게 60%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7,500원대에서는. 8,000원대에서는 8,000원에서부터 움직인 걸 따져보게 되면 52% 간 거고. 그러니까 못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종목을 버티게 되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떠 있는 것보다는 거의 95% 이상이 다 바닥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마이크론도 작년에 여러분들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에 바닥에 있을 때 좀 뭐 많이도 갔지만 그거 뭐 작년에 추천해서 많이 간 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면 순환매라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 원익 IPS가 있죠. 원익 IPS 그리고 반도체 재료 장비 쪽으로는 이제 재료주라든지 소재 쪽으로는 원익 QNC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을 거고. 근데 걔네들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많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마이크론처럼 가는 애들은 또 계속 갑니다. 주성엔지는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은 주성엔지도 계속 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는 걸 유행 패턴들을 알아야 돼요. 바닥에 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고점에 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게 계속 가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게 강하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작년부터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작년에서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에서 또 얘기했더니 또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서부터도 올라간 게 지금 이거 주성엔지는 맞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갔대요? 이거 1월 달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80%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작년 이 바닥에서 7,000원대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면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오는데 원익홀딩스는 얘네들의 지주회사이면서도 얘네들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큐브. 근데 오늘 지금 보면 원익 QNC가 또 올라가죠. 그리고 조만간에 원익 머티리얼즈도 또 가겠죠. 근데 얘네들의 위치는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월봉상으로 해서 이미 신고가로 가고 있거나 많이 올라갔는데 원익홀딩스는 관계없어요. 자, 원익홀딩스.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는 자,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7,100원을 써내기는 했지만 이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이거를 일단 좀 이따 다시 분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7,200원으로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원대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전고점 돌파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에서는 일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일봉으로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돼 있고 월봉으로 보면은 올라갈 목표치가 이미 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올라간 것만큼 그래서 지금 APS 홀딩스도 올라가듯이 갈 때가 되면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P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저번에 AP 시스템 올라갈 때 APS 홀딩스가 정말 때려주게 다 움직여갖고 되게 지겼던 종목이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갈 때 되니까 6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익홀딩스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3% 이상 수익이 나서 오늘 파시는 분들이 있죠. 절반을 파는 분들은 아주 잘한 겁니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절반들은 욕심을 가져간다라 그러면 이 종목은 원익 시리즈들 올라간 걸 봤을 때에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래서 길게 보면 얘도 마찬가지 18,000원으로 가는 종목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애도 다 그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원익 시리즈들도 이만큼은 갔어요. 18,000원 쪽으로 다 올라갔으니까 목표치가 크죠. 제가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을 좋다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쫓아가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만 잘 절반을 팔고 절반을 잘 가져가셔서 한번 냅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반도체 쇼티지 상태가 나오죠. 물론 얘는 반도체 재료 쪽에서 그 특수가스는 맞는데 기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그런 거를 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원익 머티리얼즈가 반도체를 식각을 한다라든지 자르든지 아니면 녹인다라든지 세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익 머티리얼즈 쪽인데 원익 머티리얼즈의 얘가 최대 주주죠.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원익 IPS 이쪽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원익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갈 때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기존에 먼저 갖고 있던 분들은 제가 몇 번 추천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AS 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살려는 분들은 7,200원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들은 10,000원을 넘기면 12,000원 가고 12,000원 넘어가면 이거 장기적으로 냅두면 반도체 섹터는 올해만 끝이 아니고요. 내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큰 사이클로 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순환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목표치는 18,000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목표치가 거기까지 된다가 아니고 꿈의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만 먹어도 12,000원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자형으로 먹어도 10,000원이 넘는 거고 N자형으로 먹어도 10,000원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이런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났는데 불안하죠. 원익 큐브,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쪽에 있는 같은 자회사 애들이 무너지면 같이 파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무너질 생각을 안 합니다. 시장이 그래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굳이 불안해서 팔 필요가 없어요. 마치 세아비스티를 지금 수익이 100% 넘게 났는데 이거를 불안해가지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이쪽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10% 이상 무너진다. 그때 팔아버리면 돼요, 같이. 세아베스틸도. 쟤네들이 5%, 10%, 5%는 아니에요. 현대제철 5% 빠지면 그 다음날 바로 반등 나오는데 10% 이상 박살나면 아, 현대제철이 이제 조정 세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같이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셔야 돼요.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마치 여기서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는 그런 패턴과 같은 세아베스틸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버티기, 그렇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크게 먹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싸게 공략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였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전고점 돌파 패턴을 보이는 원익홀딩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7,2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성 하이텍?
대성 엘텍. 대성 엘텍. 예, 1,340원에 10%. 1,340원에 10%. 언제쯤 사셨나요? 3월 25일. 3월 25일이요? 예. 3월 25일 날, 그때 못 살 위치는 아니었었네요. 예. 못 살 위치는 아니었어요.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이제 부품주 섹터인데, 일단은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차트 패턴은 괜찮은데 지금 거래량이 말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최근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쪽에 업황들,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닥 지금 움직임이 없죠. 네네. 네, 딱히 오히려 자동차 섹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지금 강한 흐름이고 뭐 이미 철강주도 날아다니고 이거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거고요.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1,100원 정도를 이제 지지로 박스권을 좀 지겹게 가져가다 보면 예. 다시 한 번 더 튀어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400원에서 1,500원 정도는. 그러면 추가 매수도 지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약주 같은 경우들도 작년 12월 달서부터 올 4월 초까지는 계속 빠졌어요. 그렇죠? 예. 4월 달까지. 그래서 4개월 동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듯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지금 공략을 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지겨워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쯤에서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한 달, 지금 두 달, 지금 석 달째거든요. 네네. 한 달 정도는 재미없다 생각을 하고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네. 차라리 지금 당장으로는 다른 이제 순환매 섹터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오히려 증권주, 증권주가 유리하거나 건설주라든지 철강주, 중소형주들 있죠. 네네.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공략하는 것보단 차라리 KG 동부제철이라고 많이 떠 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매매적인 관점에서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주는 게 지금 재미가 있는데 대성일텍을 지금 공략하면 한 달째 안 움직여서 계속 지루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참을 수 있으면 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지금 움직일 생각도 없어 보이죠. 딱 봐도. 예.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예.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뭐 며칠 좀 예. 지나면은 한 1,150원 정도로 밀리면 예.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예를 들어서 원희홀딩스는 오늘서부터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얘는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하면서 예. 세아베스틸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세아베스틸 네네. 지금 벌써 넉 달째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게 없는 순환매 패턴들인데 예. 그러니까 대성엘텍은 여기 700원에서 1,700원까지 못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표치를 보면 그래도 얘는 길게 볼 때에서는 괜찮겠다. 떠 있는 건 네. 아니네요. 예.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요거는 한 달만 한번 참아보시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되겠습니다. 한 1,150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소리 있으시면 TV 소리를 다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예. 저랑 대화하시고 TV는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알체라. 알체라 알체라 36,000원에 30% 샀거든요. 36,000원에 30%. 추가로 해서 했어요. 고점에서 하셨다고요? 예, 예. 완전 고점은 아닌데요. 36,000원. 36,000원. 네네. 그래도 완전 고점은 너무-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계속 떨어져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뿐인데 예. 제가 한번 차트를 보기 전에 이게 지금 신규주니까 제가 네. 한번 기업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업 네. 분석을 좀 들어가 보니까 일단은 단기 수익이 계속 적자 지속에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고 알체라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지분 구조는 39%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섹터인데 AI 학습 데이터, 얼굴 인식. 그러니까 지금 핫한 테마는 맞죠, 그렇죠? 네. 핫한 테마는 맞는데 주가도 그러니까 모양도 나쁘지는 않아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쯤에 사신 건데 여기 요쯤에서 차트를 보면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깨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거래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거래가 네, 있게 빠졌으면은 얘가 장기적으로 잠수를 타갖고 더 내려가겠지만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은 지지를 해줄 거고요. 조만간에 이제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지금. 예. 조만간에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이 다시 움직여주면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빠져서 깜짝 놀라서요. 오늘 아유, 근데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항상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어. 오늘 1%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네, 그래. 아까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다 그래요? 일어나 보니까. 예. 괜찮겠죠. 네,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2.9% 빠지다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이거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원래 시장이 조정받거나 종목이 빠질 때는요. 기본적으로 8에서 10%를 하루 만에 빠져요. 그냥 밑으로 둥그렇게 계속 빠져갖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지금 약간 많이 빠진다라는 거는 10%,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 이상 많이 빠지면 그게 많이 빠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슬슬 밀리는 것뿐인데 이게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10%도 깨지고 그렇게 되기는 해요. 근데 뭐 네. 아직까지 얘가 폭락을 하기 위해서 쭉 빠지는 부분들은 없고 요러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게 되면 양봉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빨간색. 네. 그러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걱정할 떨어져서. 위치랑 종목은 아니고 가격대도 너무 그렇게 고점은 아니라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익으로 돌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KM이고요. KM 네, 13,500원에 15% 가지고 있거든요. 13,500원에 15%? 네. 근데 이게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손절을 좀 하는 게 나을지, 종목 변경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도 될지 좀 그게 궁금해서. 자, 일단 KM은 이제 마스크 섹터이긴 하는데 얘가 이제 반도체 섹터로는 이제 클린룸 사업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안에 이제 거기 깨끗하게 해야 되죠.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무지막지하게 진다 그러고 하이닉스도 지을 거고 LG 디스플레이 지을 거고 그러면 뭐 패널이 들어가든 반도체가 들어가든 그 안에 클린룸 쪽으로 얘네들의 매출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때에서는 얘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바닥을 쳤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막 사고 있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죠. 그렇죠? 사고 있으니까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고 한 13,000원은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되는 패턴이긴 한데 거래량이 조금 딸려가지고 그게 조금 네. 아쉽고 이거는 14,000원, 14,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네,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조금 오래 걸릴까요? 한 달만 한번 참아보세요. 한 달만요? 네, 한 달 안에.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그러니까 이미 어려운 구간들은 이미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종목들이 순환매도 나와주고 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네. 종목도 지금 딱 보면 가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순환매 중에 하나죠. 왜냐면 못 갔잖아요, 얘도. 네. 그렇죠? 그동안 거의 6개월 동안, 6개월이 뭐예요? 거의 7개월 동안 빠지기만 하고 작년 8월 달서부터 거의 7개월 동안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요런 애들 이제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달만 한번 참아보면서 가져가 보시다가 일단 13,000원 돌파가 되거나 13,500원 쪽으로 오게 되면 얘를 더 욕심을 내야 될 건지 아니면 팔고 다른 쪽으로 교체해야 될 건지 그거 질문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3,000원 정도일 때 한번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거기서 질문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볼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제넥신이요.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넥신? NAC 10만 원에 20%인데. 10만 원에 20%? 네. 요거는 바닥에서 잘 이거 사셨네요. 내려오네. 그래도. 내려올라 그래서? 네? 내려올 것 같아서 겁이 나세요? 네, 올라가려고 샀는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는 보지만 이것도 기술적인 지금 반등선에서 지금 저항 라인에 12만 원 지금 걸린 건 맞는데 얘가 14만 원까지 못 간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는
이 장대양봉의 기준양봉이 10만 9천 원짜리 있죠? 네.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조금 더 갖고 가도 돼요. 10만 9천 원. 안 깨지면 보유. 깨지면 매수해요? 매수라는 게 아니고 매도하지 말고요. 보유. 아, 보유. 네, 10만 9천 원 안 깨지면 보유하시고 여기 보면 아직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직 털진 않았거든요. 특히 기관들도 지금 10만 주 가까이 한 달 동안 매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6만 주 정도를 이번 달에서 매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물량들을 털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더 위로 한 번 더 칠 거거든요. 그럼 칠 때 그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10만 9천 원이 깨질 때는 차익 실현하시되 안 깨지면 보유를 해도 되는 장대양봉의 눌림목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현대위아 올라와 있는데요. 자, 현대위아. 자, 지금 자동차주들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요즘에 재미가 없느냐?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로 철강주들은 왜 자꾸 올라가느냐?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차트 보면은 현대위아도 지금 전저점을 지금 깼단 말이에요. 깼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부분들인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아주 지겹도록 밀리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으로는 언젠가는 돌릴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전저점이 깨졌다라는 게 지금은 안 좋은 거지만 시장이 뭐 빠지질 않잖아요. 무너지질 않는 장이니까 뭐 그렇게 손절을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시 반등 주면 한 8만 원대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 6만 원이나 5만 5천 원짜리에서는 여기는 이제 완벽한 여기 5만 원 여기는 안 깨질 것 같고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냥 추가 매수를 더 해버리세요. 근데 쉽게는 안 내려옵니다. 오늘이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에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 주면은 얘는 수익으로 복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시장 점검을 잠깐 중간 점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많이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현재 6% 넘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거래가는 7,5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고요.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가 3,200선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199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개인과 외국인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개인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주도 좋을 거라 그랬고 뭐 이번 주도 계속 아침에도 제가 좀 전에도 좋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환매가 나오는데 무너지는 시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랬습니다. 순환매가 끊어져야 시장의 종목들이 무너지는 거지. 3,100선도 3,120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3,120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 무너질 일 없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80이 무너져도 시장이 흔들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3,120과 3,080을 지난주에 중요한 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시장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지수 3,120은커녕 001. 자, 지난주 어디까지 찍었었냐면 저가가 3,146을 찍었어요. 3,120 라인이 안 깨지면은 뭐 조정 생각 자체가 없는 거고 3,080이 무너져야 조금 이제 한번 흔들릴까라는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는 자리인데 이미 제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잠깐 흔들렸는데 철강주가 강하고 순환매가 나와서 이거 시장 안 빠지겠구나라고 확인이 돼서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 안 빠집니다. 괜찮으니까 잘 버티시면 순환매 종목들 알아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종목들이 알아서 움직일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추천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했는데 매수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던 하이로코리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철강 섹터인데 하이로코리아 올해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그 자화전자가 아니고 그 지오소프트.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지오소프트를 한번 그 작전 타임 시간에서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1월 달에서 얘기했는데 그때쯤에서 일주일 안 돼서 하이로코리아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바닥에 있고 올라갈 목표치가 커 보여서. 그래서 지오소프트가 그때 당시 찌글찌글거리다가 지금 96%인가 86% 올라간 거고요. 얘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를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갔습니다. 그것도 크게 갔어요. 지금 40% 가까이 올라왔는데 가격은 미도달됐습니다. 이 방송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이렇게 정배열을 타면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줘요. 그럼 하이로코리아는 여기서 못 가느냐? 더 갑니다. 계속 갈 거예요. 차트를 봐봐. 하이로코리아도 바닥에 있죠? 계속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저 전고점까지 돌파하려고 가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바닥에 있다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전에 또 고점들을 다 돌파하기 위해서 모양들이 만들어지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 꽤 가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주반도체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주죠. 바닥에서 지금 제주반도체도 오늘 5%대 강세를 보여주는데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TK케미칼도 이것도 작년 12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AS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벌써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다 똑같아요. 지금 아주 지겹도록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과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간다? 지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현대위아처럼 많이 떠있던 이런 애들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현대위아는 또 가겠네요. 이거 월봉을 봤을 때는 얘는 그냥 괜찮아요. 얘는 괜찮은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기아로 바뀌었죠. 기아라든지 얘네들은 왜 탄력이 떨어지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게 역사상 신고가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가 지금 4만 원대에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100%밖에 안 올라가고 목표치가 이만큼 컸다면은 얘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월봉상으로 지금 목표치가 큰 게 좋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TK케미칼도 이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된다. 바닥에서 순환매, 지역도록 얘기합니다. 순환매, 업종의 순환매, 만만한 건 경기 민감주들. 그래서 계속 그쪽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지수는 3,200대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지수가 4,000대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처럼 뭐 가는 애들은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뭐 쉬지 않고 가고 뭐 작년서부터 해서 쭉쭉쭉쭉 벌써 뭐 400%, 403% 이제 400% 넘어갔네요. 작년 저점에서 400% 올라간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아이컴포넌트도 딸바닥도 아닌데 이미 벌써 이 바닥에서 여기서도 지금 30%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겠다 양봉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섹터도 좋고 바닥에서 순환매 섹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어떻게 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희골딩스도 아까 전에 이제 표역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지 말거나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겹도록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서 팔아버려요. 제가 앞에서 왜 설명을 막 드렸냐면 물론 여러분들한테 나는 바닥에서 이만큼 여기서 추천해서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차트가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했을 때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온 걸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 많이 올라간 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바닥에서 3% 먹고 팔 게 아니고 100%라도 먹고 팔았으면 지금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 종목들이 지금 130%, 150%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골딩스도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여기서 3% 먹고 판다, 5% 먹고 판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7,070원인가 그때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기껏해야 6%밖에 못 먹었을 겁니다. 이거 먹고 팔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지금 종목들이요. 한번 돌파가 되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흐름들이 지금 시장의 유행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략 중에 차별화 시장이면서 순환매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런 이유입니다. 가는 것들이 계속 가는데 봤더니 왜 계속 간다? 날바닥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빠졌고 이랬던 애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빠졌던 애들은 왜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10년 동안 빠졌으면 똑같이 공평하려면 10년 동안 올라가야죠.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겁먹지 말자라는 얘기를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 하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바닥에서 그러니까 조선주, 철강주 이런 애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끝난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빠졌던 애들이에요. 이제 작년에서 움직이고 올해에서 이제 2년째 올라갑니다. 중간에 조정을 1년 받을 수 있죠. 근데 앞으로 그 뒤에서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왜? 월봉상의 목표치가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때에서 4년, 5년 동안 내에서는 많이 올라갔던 애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잠에서 깨는 애들. 그런 애들을 조정받으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상담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상담의 태림 포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포장. 자, 태림 포장 매수 가격 5,42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신 거 이것도 패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6,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레고캠 바이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 어제 그저께 그냥 급락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그거를 넘질 못하고 기업 외국인들은 못 판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58,000원에 비중 10%. 58,000원에서 사서 이거를 먹으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장대음목 떨어진 종목은 안 봐요. 안 보는데 이거를 뭐 공략을 했으니까 그 대응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5만 원 깨지면 이건 나오셔야 됩니다. 5만 원 깨지면은 밑으로 쭉쭉쭉쭉쭉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월봉을 봐보세요. 월봉 보면 바닥 아니죠. 떠 있죠. 5만 원 깨지면은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5만 원 안 깨지면은 보유는 가능. 그 말씀을 드리고 올라오면은 올라올 때 돌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6만 5천 원 돌파 못하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돌파하면 조금 욕심내고 전고점 돌파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돌파 안 된 상황에서는 수익 나올 때 비중 좀 줄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만 원 손절에 6만 5천 원 돌파되면 보유, 돌파 안 되면 그냥 수익 날 때 비중 줄여가지고 차익 실현으로 나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풍산. 자, 철강주들 계속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죠.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베스트 이쪽 섹터들 안 무너지고 안 빠지면 얘도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36,000원이면 뭐 먹을 수는 있어요. 뭐 못 산 것도 아니지만 좀 싸게 바닥에서 샀으면 참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34,500원 깨지면은 안 되고 손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4,500원이 깨지면은 재미없다. 안 깨지면은 이거는 갖고 있으면 37,000원, 38,000원, 39,000원 넘어가면 뭐 4만 원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고. 다음 자 이번에는 이거는 유튜브 상담의 아미코젠 39,100원의 비중은 5%. 4만 원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4만 원에서 이제 거래 실려야 넘어가겠죠. 거래 없으면 다시 또 밀릴 거고 아니면은 한 몇 주는 이렇게 횡보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고 모양 만들고 다시 움직이고 뭐 그런 모양이니까 4만 원 쉽게 돌파를 못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후성. 자 후성 지금 눌림목인데요. 눌림목인데 모양이 되게 이뻐요. 이것도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주 쪽이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밀리면 조만간에 또 양봉 나오면 돌파가 되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선수들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확 10,000원 깨지잖아요. 10,000원은 안 깨질 것 같고 지금 이제 10,000원 안 깨지고 11,000원이 깨지면 열심히 이거는 모아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500원으로 밀리게 되면 이건 열심히 모아 담으면 괜찮은 종목이에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까지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다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아가면 큰 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내려오면 조금 많이 추가 더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상담은 여기로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시장이 좋습니다. 시장이 뭐 여전히 뭐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라 말씀드리는데 거의 틀려본 적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가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